안녕하십니까. 이재창의 정치 때리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윤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그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아마 빈손회동으로 끝난 용산 만찬 후에도 독대 요청을 했는데 벌써 2주 지났죠? 독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친윤 쪽에서 한 대표 고립작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대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 대표가 본격적인 세결집에 나선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지금 하려고 군불대기에 여념이 없고, 그 다음에 특검법 이런 걸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표가 4표 정도 이탈하면서 사실상 이제 단일 대우가 깨지는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20여 명의 현역 의원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이제 90여 명의 원외 당협위원장과 5천을 했는데요. 이렇게 세력화를 하게 되면 사실 만만치 않은 세력입니다. 윤 대통령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새로운 국면이죠. 윤 대통령의 한 대표 고립 작전에 한 대표가 이제 본격적인 세력화로 이 맞불 작전을 놓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굉장히 재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제 지속적으로 독대 요청을 거부해왔죠. 의대 정원 문제, 그 다음에 김 여사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문제를 빨리 털지 않으면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20% 초중반, 아니면 많이 나와도 30%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지지율 가지고는 사실 국정 동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상황으로 가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만나는 게 아주 싫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독대 요청을 거부한 건 거부한 거고, 다른 사람을 또 안 만나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일 날에는 상임위원장하고 원내대표단, 그다음에 원내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또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대표 독대 요청을 거부하는 아니면 독대 요청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죠. 여당 일각에서는 이런 고립작전이 한 대표 퇴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극히 일각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용산과의 갈등이 이제 계속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겠네요.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눈앞으로 와 있죠. 11.6 재보궐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금정이나 강화, 이게 단순한 군수선거, 구청장 선거 이런 거지만, 사실 또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부여되는 이런 선거이기도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만에 하나 이제 부산 금정과 강화에서 한 군데라도 이제 여당이 지면 한 대표 책임론 이런 거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거 졌으니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진다고 해도 이게 상당 부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또 용산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아닙니까? 파우치백부터 시작해서 무슨 녹취록, 파동에, 최근에는 여당 공천 개입설,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제 불거졌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겠다,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 이렇게 야당의 원내대표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런 상황이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 낮은 지지율 속에서 맞은 선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대표 책임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죠.
당연히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의 이런 최악의 그런 상황을 유발한 거는 어찌됐건 대통령실이라는 그런 국민적 시각이 있는 게 뭐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 특검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 뭐 60%, 70% 찬성 여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을 보면 사실 뭐 친윤 쪽에서 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 고립작전과 그다음에 퇴진론 뭐 이런 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나? 뭐 요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여요. 사실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고립당하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로서 정책을 하려고 해도 뭐 대통령실에서 뭐 오케이 안 하니까 또 뭐 의정 갈등 이거 관련해서 조금 타협안을 냈다가 이제 갈등이 빚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좀 뭐 국민 여론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큰 갈등이 빚어진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도 뭐 그런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입지가 없어요. 당내에서 말이 뭐 여당 대표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거 뭐 이수나만한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립되고 물먹는 이런 상황, 물먹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사실은 자기의 그 존재감도 없어지고 존재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6일 날 뭐 마침 또 그날이 대통령 출국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동남아 그리고 이제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담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뭐 6일부터 11일까지 동남아를 방문하는데 한 대표는 공항에도 안 나갔죠? 저 환송 행사에도 안 나갔어요. 뭐 물론 이제 부산 선거가 다급하고 그래서 선거 지원을 이유로 했지만 단순히 뭐 그게 부산 선거 지원만이 이유겠습니까? 여러 가지 좀 불편함 이런 게 있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안 갔고 그 이제 환송 행사는 오전인데 오전에 이제 공항에 안 나갔고 오후에 부산 지원 유세를 끝내고 저 20명이 넘는 뭐 저 친한계 뭐 전부 친한계는 아닙니다. 사실 일부는 뭐 친한계라기보다는 조금 국정 운영을 전국 운영을 우려하는 사람들 일부가 껴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로 뭐 15명에서 뭐 18명 정도는 확실한 친한계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친한계가 이제 모였고 이게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공개됐고 뭐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장동혁, 뭐 진종호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뭐 구체적인 이름이 다 나왔어요. 뭐 15명 정도.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 독대 요청이 수용이 안 되고 친윤계가 뭐 한 대표를 뭐 흔든다면 흔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원내에 세력이 없다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약점으로 꼽혔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가 그렇게 이제 한 20여 명 의원들과 이제 만찬을 하고 뭐 그 자리에서는 이제 모임을 50명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러고요. 한 대표도 뭐 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뭐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력화를 하면 사실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특검법 지난번에 이제 특검법 부결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을 표결에 붙였죠. 여기서 이제 부결이 됐지만 여당의 반대표가 104표에 그쳤어요. 원래 108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의석수나 뭐 이런 걸로 하면. 근데 4표 정도가 이제 뭐 기권 또는 찬성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정확하게 그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뭐 개혁신당 일부 의원이 뭐 이탈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모르죠. 근데 하여튼 뭐 상식적으로 보면 적어도 뭐 서너 표는 이탈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제 김건희 그 특검 뭐 이런 부분에서 단일 대우는 사실상 이제 깨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의정 갈등도 문제지만 이 김건희 여사 의혹 문제 이걸 털지 않고서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다. 그리고 과연 그 전국 운영이 되겠느냐. 그리고 나가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반론이 많죠.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7일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하고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 친한계 의원들 만나서는 믿고 따라달라. 내가 이제 과감히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당협위원장들 만나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다고 전해져요. 근데 선택의 시간이 뭐냐 그랬더니 뭐 일각에서는 또 비판적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별의 시간, 헤어질 결심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그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의정 해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다른 결정도 할 수 있다. 이제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현안 이슈에 대해서 당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한동훈의 독자 목소리를 분명히 가져가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접근 방법 이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화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다 그런데 4표만 사실은 이제 더 이탈하면 특검법 자체가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작정 대통령도 반대만 할 수만은 없다. 용산 대통령실도 이제는 뭔가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거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특검법을 할 바에는 야당 마음대로 뭐 특검하겠다라는 이런 특검법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타협해서 만드는 그런 특검법으로 가는 게 나은 방법이다.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뭔가 그 독대의 시간도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마냥 그렇게 거절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통령도 이제는 한 대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래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물론 본인 마음은 만나기 싫고 보기도 싫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정치라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타협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점 돌아서면요. 반환점이 이제 눈앞입니다. 대통령도. 반환점 돌아서면 레임덕은 필수예요. 어느 대통령도 레임덕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그 레임덕이 오는 거고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구나 한 대표와 만나서 이제는 터놓고 얘기를 하고 해법을 찾는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